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박은보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암보다 무서워하는 게 치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치매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민병원의 손유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워하는 게 기억이 없어진다, 실수를 하게 되는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치매는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가요? 네, 흔히들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면 나도 그냥 치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기억력만 떨어진다고 해서 치매로 진단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억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언어 능력이라던가 시공간 능력, 주의 집중력 이런 거를 다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계속 두드러지게 떨어지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치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치매 증상을 나타내는 병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알츠하이머 치매라던가 혈관성 치매, 전축두엽 치매 등이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치매는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치매라는 게 나이가 들면 치매가 생기는 건지, 왜 치매가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치매의 원인을 알려면 우선 어떻게 종류가 나눠지는지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우선 나이가 들면서 그냥 퇴행에 의해서 생기는 신경퇴행성 치매가 있고 뇌 혈관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있고 그것 말고도 다른 몸의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치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노화로 인해서 신경퇴행이 생겨서 생기는 치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머리에 나쁜 단백질, 타우 단백질이라던가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쌓이면서 생깁니다. 또 전체적으로 뇌가 이렇게 쪼그라드는데요. 정상 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뇌가 꽉 차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치매에 걸린 뇌 사진을 보면 틈이 많고 많이 위축되어 있는 뇌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성 치매는 뇌 혈관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데요. 뇌경색 이후에 후유증으로 인지 저하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미세 혈액순환 장애가 계속 그냥 쌓이고 쌓이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부위는 작아도 뇌에는 기억력에 굉장히 중요한 부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위에 뇌경색이 발생했을 때도 생깁니다. 그것 말고도 이제 다른 몸의 대사성 질환들, 예를 들면 갑상선 기능 저하라던가 다른 몸의 비타민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도 치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나이가 든다고 해서 치매가 오는 건 아니었네요. 근데 요즘은 저도 치매는 아니지만 좀 걱정이 되는 게 디지털 치매라고 하잖아요. 전화번호를 기억을 못하고 예전엔 다 기억했던 것들이 점점 핸드폰을 찾아보고 검색을 통해서 기억이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도 치매의 한 종류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저도 그렇지만 박은보 아나운서님도 친구들 전화번호 이렇게 외우고 다니시나요? 전혀 못 외워요. 네, 그렇지 네. 않으시죠? 저도 전혀 모르거든요. 디지털 치매는 학술적으로 의미하는 보통의 치매와는 다른 말이고요. 다들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전자기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어떤 정보든 그냥 기억하려고 하지를 않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찾아보고 노력 없이 바로 핸드폰 꺼내고 길 찾기도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할 때 그냥 내비게이션 켜고 가면 알려주니까 본인의 기억력이라던가 사고력, 시공간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지털 치매가 뇌 손상으로 인한 치매와는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으로 인정되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제 두뇌 활동이라는 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정보도 저장하고 그걸 찾아 쓰려는 노력을 하고 지도도 보고 우리가 길을 찾아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적 활동이거든요. 근데 점점 안 쓰게 되면 운동하지 않고 이렇게 놔둔 근육의 근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인지 능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나이가 들면 생기는 게 치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꼭 나이가 든다고 치매가 걸리는 건 아니네요. 오늘 치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해주신 부민병원의 손유리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